마켓 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인벤골드 신광석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성입니다. 네. 다행히도 이제 하루 만에 반등이 좀 나와주는가 했는데 네. 상승폭이 오후장 들어서는 좀 줄어들긴 했어요. 네, 미국발 영향이 좀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원달러도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가는 원인들. 참 아이러니하죠. 원달러도 올라가고 국내 증시도 계속해서 어찌 보면은 뭔가 이제 떨어질 것 같으면 아랫꼬리를 달아주는 모습들. 계속해서 그게 펼쳐지고 있는데 오늘 그래서 좀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바로 확인을 좀 해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일단 어제 미국장이 이제 우리나라 동일하게 이틀 연속 급락이 나오다가 이제 반등에 성공했던 배경들을 좀 점검해드리자면, 물론 강한 고용 지표가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은 저는 이제 이분의 이제 멘트가 중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제 사실 새벽 2, 3시 정도 사이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공안 상원 의원들을 초청을 해서 오찬을 열었습니다. 왜 열었냐? 벌써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지 않지만 이제 선거에서 이긴 지가 1주년이 되는 이런 날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주식시장과 경제시장에 대해서 자화자찬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내가 취임하고 나서 주식시장은 기록을 세웠다. 경제가 최고 수준이다라고 자평을 했고요. 물론 이제 중간에 우리나라가 진짜 지방선거 개념으로 시장 선거들이 이제 펼쳐졌는데, 아시다시피 무슬림 출신의 34살의 인물이 뉴욕시장에서 또 뉴욕시장에 선출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이런 부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럼프는 셧다운 때문에, 민주당이 합의를 해주지 않은 셧다운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제 지방선거 같은 개념으로 이 시장 선거에서 좀 패배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권자들 관련된 부분들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관세 관련된 부분들 어제부터 뉴스가 계속해서 보도되면서 결국은 중국과 다시 한번 1년 동안 화해 제스처가 좀 나왔었죠. 어쨌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현재 글로벌 주식시장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자, 근데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 사실은 어찌 보면은 저는 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얘기를 좀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코스닥을 왜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보냐? 지금 차라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사는 게 더 낫지 않냐? 물론 이제 그것도 좋겠죠. 근데 이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는, 앞으로 이제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현금으로 주식을 샀을 때 과연 코스피와 코스닥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때 어느 쪽에다 우리가 자금을 뭔가 매수를 해야 더 큰 수익이 좀 날 것이냐, 요거를 봤을 때는 저는 코스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코스닥 정책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게 되면요, 자, 바로 먼저 코스닥 이미지 개선에 시작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3월 달에요, 17개의 부실 기업들이 상장 폐지 절차를 밟았습니다. 정리 매매가 좀 들어갔고요. 현재도 지금 코스닥에서도 지금 100원짜리, 200원짜리 동전주라고 하죠. 이런 종목들이요, 지금 대부분 80개 정도 넘는 관리 종목에 편입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코스닥 대비해서 코스닥이 좀 많이 부진하죠.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취임하면은 본인의 월급과 그리고 모아둔 돈으로 코스피 200 레버리지 ETF라든지 또는 코스닥 150 ETF에 투자하겠다고 했잖아요. 물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200 ETF에 투자했으면 이제 수익이 좀 많이 났을 텐데, 지금 코스닥에 투자했었으면은 사실 상대적으로는 수익률 격차가 많이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따라서 지금 코스닥을 좀 중심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핵심 문구가 있죠. 부실기업 적시 퇴출로 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질이 좀 낮은 기업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재무제표가 3년이나 4년 연속 계속해서 적자를 면치 못하는 이런 기업들을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봐주면서 잔류를 하면은 코스닥 지수 전체를 압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집권 여당에서 좀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아마 이 뉴스가 크게 보도된지는 모르겠는데 이틀 전에 이 뉴스가 좀 보도되더라고요. 한국거래소 KRX에서요, 유럽에서 코스닥 상장 및 홍보 유치에 나섰다는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KRX의 이 민경욱 코스닥 시장 본부장이 참여했는데, 여기서 이제 사실 바이오유로 2025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ABA바이오 참여하고 삼성바이오, 롯데바이오로직스 참여한다고 했는데, 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하는 건데요. 여기에 기관 투자자를 같이 해가지고 이 코스닥 시장 본부장이 직접 참여해서 유럽의 훌륭한 기업들을 코스닥에 상장시키거나 또는
현재 우리 코스닥 시장에는 우리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다라는 식으로 바로 홍보 이 컨퍼런스를 좀 진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걸 좀 봤을 때 우리가 사실 가장 글로벌 투자금이 가장 높은 곳이 1등이 미국 시장이죠. 그 다음이 어딜까요? 그 다음이 바로 유로스탁. 유럽 증시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코스닥이 사실 조금 뭐 앞서서도 조금 이제 체제를 좀 개편하겠다, 체제를 개선하겠다, 이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외부 자금이 좀 유입될 수 있는 경로를 현재 이 한국거래소 KLX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행동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올해 뭐 당장 지금 코스닥이 안 간다고 답답해할 필요는 없고 내년 상반기가 상당히 저는 좀 눈에 띈 이 코스닥의 괄목 성장이 좀 기대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요. 이렇게 한번 따져봤습니다. 물론 당연히 오늘도 코스닥 종목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요.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는요. 10월 초 첫째 주에 나왔던 거죠. 노벨 의학상 수상자 명단인데 뭐 외국인 즉이 미국인 2명과 일본의 의학자가 같이 보고서를 만든 이 논문이 노벨 생리의학상의 수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핵심이 뭐냐면 아래쪽 나오죠. 말초 명력 관용에 관한 발견이라는 이 논문을 주제로 해서 나왔는데 바이오 좋아하시는 분들, 바이오 계속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종목도 계속 편입하고 잠시 뒤에도 바이오를 좀 편입할 건데 더 이상 안 보여줘 제 얼굴을 좀 띄워줬으면 좋겠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노벨 의학상, 노벨 물리학상, 작년 노벨 물리학상이 뭐였는지 아세요? 양자 역학이었어요. 올해 초에 양자주들 엄청 갔고 또 갔죠. 아시다시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타이밍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앞으로 내년에 준비하는 바이오는요. 바로 이 명역 관련된 질환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이런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제2의 알테오젠과 같은 주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 중에서 바이오 종목, 코스닥 쪽에 바이오 종목 한 종목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잠시 뒤에 그 종목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안에서 면역 질환 신약과 관련 있는 종목을 예의주시해서 봐야 한다라고 힌트를 주셨습니다. 범위가 너무 넓어서 잘 그쵸. 감이 안 옵니다. 어떤 종목인지 바로 들어볼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이오는 이제 그 음봉이나 좀 빠질 때 매수를 해야지 막 올라갈 때 쫓아갔다가는 물릴 수 있다는 점. 왜냐하면 바이오 자체가 변동성이 좀 너무 높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완전히 그냥 뭐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었고 실제로 노벨 의학상 관련된 뉴스 나오면서 이쪽이네, 이쪽과 관련된 질환을 하고 있네 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의학상 발표 이후에도 올라갔던 종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신고가가 나오는지 여부를 지켜보면서요. 현재가 34,850원이고요. 종목명은요. 에이프릴 바이오라는 종목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미국의 파트너사가 기업 상장 IPO를 네. 준비하고 있다라는 모멘텀으로 또 주가가 움직였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네, 맞아요. 에보뮴이라고 해서 네. 이제 스위스 국적의 미국 기업이죠. 미국 파트너사인데 잠시 뒤 그 종목 관련된 부분들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네. 자, 이 회사는 앞서 노벨 의학상, 생리의학상 관련된 부분들, 자가면역 질환 관련된 예방이나 또는 개발 치료제를 현재 만들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뭐 코로나 예방 주사라든지 독감 예방 주사를 왜 맞는 이유가 뭐냐면 이 바이러스, 인위적인 만든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자가 면역을 통해서 향후에 이것보다 좀 더 센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우리 자가 면역 시스템이 이미 방어를 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예방하는 거잖아요. 그게 자가 면역인데 지금 대부분 10명 중에 2-3명 정도의 이제 성인 남성, 여성 기준으로, 성인분들 기준으로 한 대략적으로 한 5분의 1 정도의 이 사람들을 평균적으로 내보게 되면 이게 자가 면역이 이 바이러스만 공격해야 되는데 좋은 뭔가 항체까지도 공격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되죠? 염증을 유발하기 위해서 이게 질병으로 확산이 된다. 이런 이제 논문이 아까 노벨 의학상 논문이었어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말초신경제를 자극해서 진행하겠다. 이런 건데 이런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요. 내년 상반기 2개의 핵심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APB-A1이라고 이 바로 갑상선 자가 면역 질환에 필요한 이 핵심 파이프라인 하나고요. 두 번째는 바로 APB
A3라고 해서 여러분들 아토피 피부염증 정말 뭐 아이들도 그렇고 많이 이제 경험을 한 번씩은 해보잖아요. 이와 관련된 부분들 또 마찬가지 염증을 줄이기 위한 이런 자가면역 질환 또 치료 개발 사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내년 상반기 이 두 개 핵심 파이프라인의 임상 결과가 좀 기대된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앞서 우리 앵커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에버뷸이죠. 에버뷸의 상장 가치가 얼마냐. 지금 이제 중간값을 좀 계산했을 때 나스닥의 에버뷸이 내년 정도에 이제 IPO를 추정해서 상장을 한다면 중간값입니다. 중간값인데 대략적으로 8천억에서 1조 원 정도 추정한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 베이스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좀 더 프리미엄에 끼어 있다면 1조 원이 당연히 넘어가겠죠. 자, 에이프리바이오 지금 시총 얼마죠? 8천억밖에 안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보뮤님 메세라랑 또 비교가 되던데. 네, 뭐 비교를 자꾸 이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교하지 뭘 그거 마요. 가지고 비교하고 싸우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갑니다. 예, 그냥 가요. 예, 이제 재료가 있으니까 뭐 그걸 비교하고 뭐 그러면 뭐 에세라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그걸 이제 그럴 생각을 할 참에는 제가 볼 때는 그냥 한 주라도 매수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니까요. 가격 전략 빠르게 말씀하고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막 토론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내년 상반기까지 코스닥 장세, 바이오 장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요. 목표 가격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신고가 봐야 되겠죠. 42,000원 선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000원 선 말씀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32,000원 선. 종가 기준으로 32,000원 선 깨지지 않으면 42,000원 다시 한번 신고가 가는지 여부 보면서요. 대응하자. 물론 이제 뭐 내일 바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이제 뭐 코스닥의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로봇주들은 약간 조금 밀리는 분위기지만 2차 전지와 바이오, 이바 장세가 지금 계속해서 시속 게임을 펼치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일 또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바이오는 음봉일 때 매수하는 게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에이프리바이오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비교한 건 아니고요. 네. 시장 참여자들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비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4시에 무료 방송 하시죠? 네, 이바 장세라고 했죠. 2차 전지 바이오의 이런 시속 게임의 장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코스닥 연말에 1000을 한번 찍을 거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데 제가 오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요. 바이오 충분히 설명이 드렸잖아요. 2차 전지 조만간에 좋은 뉴스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뉴스 나올 거냐? 이와 관련된 부분들 오후 4시에 너튜브에서 제가 바이오 간단하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유튜브에서 신광선 검색하시면 2차 전지 주주를 위한 이번 4분기 실적 생각보다 잘 나올 것 같아요. 이와 관련된 모멘텀 뉴스 한번 여기서 이제 무료 방송에 말씀드릴 테니까요. 4시 너튜브에 신광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들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1타 강사였고요. 엠비엔골드 신광석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